몇 주 전에 제게 똑같은 질문을 해주신 구독자분이 있었는데요. 제가 자료를 찾는 중이라고 했지만 사실 못 찾았었습니다. 디터뷰에서 딱 그 궁금증을 해소해 줬는데요. 유럽 종양학회 베스트 논문에 선정되고 FDA 신약 승인이 거부된 적이 있나? 라의 사례가 없다고 회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없다는 것은 에스모 베스트 상을 받은 다음에는 대부분이 아니죠. 100% 신약 승인을 받았다는 겁니다. 뒤에는 네오파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네오파마와 50대 50으로 조인트 벤처를 설립한 것은 다 아시죠? 회장님이 이제 네오파마는 이제 풀 라인업의 수직 계열화를 이루는 회사로 API, CMC, 제약, 유통, 마케팅 등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글로벌 제약 회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CMC는 제 이전 영상에서 다뤘었죠. 원료가 되는 물질을 만들고 완제품으로 제조하고 이 모든 과정을 계속 테스트해 품질 관리하는 것. CMC가 요즘에는 CMO를 이제 많이 하죠. 옛날에는 이제 돈 없는 중소기업들이 이제 CMO를 했다면은 요즘에는 이제 글로벌 회사들도 CMO로 이제 맡기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것은 이제 API인데요. API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있는 정의를 보면은 완제 의약품을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원료라고 합니다. 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 신약 API는 그 자체로도 사업이 될 수 있는데요. 한국에 있는 기업 중에 ST팜이라는 회사가 간염 API로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네릭 API도 있네요. 아까 영상에서 보면은 이제 완제 의약품을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원료가 API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ST팜에서 제공하는 이 신약 API는 신약이 아니라 신약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재료라는 거죠. 그래서 길리어드향 C연 간염 치료제를 만드는 그 재료를 이제 ST팜에서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API는 CMC랑도 관련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10월경 시생산 가동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API 중에서도 이제 임상용 API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임상을 할 때 약을 만들잖아요. 그거를 이제 CMC에서 하게 되는데요. 이 신약을 만드는 때 쓰는 재료가 바로 임상용 API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CMC에서 이제 CMO, 이렇게 이제 아웃소싱 개념이죠. 그래서 공장을 이제 뭐 만드니까 CMO 생산 캐파를 갖추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고, 그래서 그 임상 API 사례가 밑에 있는데요. 글로벌 제2사의 임상 신약 후보 물질 이메텔스타드를 임상 이상용 API를 제공을 했다고 하고, 이것도 제공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ST팜에서 임상용 API를 이제 제약사에 갖다 주면은 그 제약사가 또 그 재료를 통해서 신약을 만들어서 임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API가 뭔지 정리가 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CMC도 정리가 되셨을 거고. 자, 그리고 HLB의 엘리바 지분 인수로 이제 HLB 생명과학은 그 지분을 넘겨주고 HLB 주식을 받게 되죠. 그래서 소외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진양구 회장님이 이제 해명을 하신 게 있는데요. 결과부터 보면은 10월 18일 이날에 이제 인터뷰가 나왔고, 그 다음 주가는 이렇습니다. 우선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 이제 HLB가 시판을 하게 되면은 HLB 생명과학에서 일본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이제 일부 권리와 전부 권리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큰 매출을 실현하게 될 것이라고 이제 밝힌 거죠. 이미 IR에서 다 밝힌 내용인데 한 번 더 언급을 해주셔서 HLB 생명과학의 주주들의 불안감을 해소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은 HLB의 리보세라닙,
매 판권을, 한국과 일본의 판권을 HLB 생명과학이 가지고 있으니까 매출이 발생하면은 HLB 생명과학의 실적으로 잡힌다는 거죠. 이제 그 외에 다른 나라 이제 판권에 대해서는 지금 뭐 네오파마랑 협력을 하고 있고 이제 50대 50으로 나눠 가지겠죠. 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일부와 전부 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적이 전부 다 HLB 생명과학에게 찍히게 됩니다. 그리고 HLB 생명과학에 대해서 이제 다른 항암제, 인공과 세포치료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다는데 이게 뉴스가 나올 때 또 주가가 반응할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리보세라닙을 생산하는데 어떤 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리보세라닙을 생산할 수 있을 만한 이거를 이제 CGMP라고 이제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앞에 C가 붙었죠. 이 C가 이제 current라는 거고 뒤에 Good Manufacturing Practice. 그래서 강화된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선진 GMP라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GMP를 이제 practice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의약품을 이제 제조하기 위해서 이제 구입부터 제조, 출하까지 모든 필요한 관리 기준을 규정한 걸 말합니다. 그래서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GMP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FDA가 1963년에 GMP를 제조 공표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도 1977년에 GMP를 도입했다고 하고 1995년에 의무화가 되었네요. 그래서 이제 그 각 국가의 규제기관 및 국제기구는 이 자체적으로 GMP 가이드라인을 규정하고 있는데 따르지 않을 때 의약품 등록에 불이익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GMP는 이제 간단하게 말해서 의약품을 만드는 그런 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는 게 이 바로 CGMP라고 합니다. 아까 봤던 건데요. 미국 FDA에서 현대적이고 혁신적인 품질관리 시스템과 위험관리 접근 방식을 도입하자라고 해서 2002년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회장님 말로는 CGMP 인증 시설을 가지고 있는 마땅한 회사를 아직 찾지 못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마땅한 회사를 찾기 전까지는 이제 여기 캐나다에 있는 이 회사에서 신약을 이제 공급받는 걸로 되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이 지금 여기 있는 거고요. 캐나다에 있는 유명한 회사 팡테온이라는 회사가 안정적으로 생산을 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한미약품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한미약품의 GMP는 어떻게 되었나 보면은 한미약품은 이제 국내에 있는데 경기도 팔당과 평택에 있는 의약품 생산 기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현지 실사를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생산을 할 수 있겠죠. 실사를 받은 것은 이제 독일 시작처에서 받았고요. GMP 실사를 매년 3년마다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GMP고 이제 CGMP 사례가 또 밑에 하나 있는데 시화에 있는 한미정밀화학이 2006년에 CGMP 인증을 획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제약업계 최초로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올라가 보면은 CGMP라는 게 2002년 미국 FDA가 만든 거죠. 자, 그리고 HLB 생명과학에게 좋은 내용 하나 더. 이제 생산 설비를 이제 내부적으로 구축하는 대로 이제 여기에서 생산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CGMP를 갖춘 회사를 찾고 있는데 아직 못 찾아서 캐나다에 있는 팡테온에서 생산을 하고 이제 HLB 생명과학이 생산 설비가 구축이 되면은 여기서 생산을 한다는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뭐 에스모 베스트상 받은 약 중에 신약 승인이 안 난 약이 없다라는 사실과 다 용어 정리, API나 CGMP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인터뷰가 있는 다음에 HLB 생명과학이 계속 상한가를 치면서, 이날은 상한가가 아니죠. 여기랑 여기. 그래서 계속해서 상승을 했는데 인터뷰의 영향도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